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서클의 또 다른 국립공원인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다양한 기암괴석, 후드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역시 최소 하루 정도를 투자하셔야 되는 국립공원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반나절을 머무르냐 아니면 하루를 머무르냐에 따라서 일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반나절을 머무르게 되면 앰피시어터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요. 하루 정도 시간을 다 내실 수 있으면은 앰피시어터 지역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일정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나절이라고 하더라도 앰피시어터 지역의 선셋 포인트, 선라이즈 포인트, 인스퍼레이션 포인트, 브라이스 포인트 이런 유명한 포인트만 볼 것이 아니라 트레일을 하나 정도 걸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추천 트레일은 선라이즈 포인트 아니면 선셋 포인트 어디서 시작하셔도 무방하지만 선라이즈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트레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라이즈 포인트에서 퀸즈 가든 트레일 따라서 후드 속을 걸어보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나바오 로프 트레일을 따라서 걸어 올라오면 선셋 포인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걸어서 선라이즈 포인트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 루트를 걸으시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가족들도 많이 가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일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바오 루프 쪽에 이제 지그재그로 스위치백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긴 트레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이언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별도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월에서 10월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탑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일정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이렇게 셔틀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는 입구에서부터 앰피시어터 지역까지 연결을 하지만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가는 셔틀버스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출발을 하고요. 국립공원 초입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미리 등록을 하셔야만 이 버스는 타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내에는 숙소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소에 묵는다고 해서 별다른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숙소에 묵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제너럴 스토어가 있어서 다양한 식료품이나 이제 물건들을 사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캠핑장들도 있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캠핑장이 있고 도착 순서대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캠핑장을 갈 예정이라면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고민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 초입에 이제 타운이 있어서 거기에도 숙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꼭 국립공원 내에서 1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일정을 짜다 보면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내에서 일몰을 보고 가까운 곳에 숙박을 하는 그런 일정을 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일정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그리고 볼거리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의 관광 메인이 되는 곳은 앰피시어터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짧게 머무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앰피시어터 지역에 머무르다 가는데요. 왜냐면 선셋 포인트, 선라이즈 포인트, 브라이스 포인트, 인스퍼레이션 포인트 같이 유명한 포인트들이 다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후드의 풍경이 사실 브라이스 캐니언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후드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은 림 트레일입니다. 페어리랜드에서 브라이스 포인트까지 연결하는 이 림 트레일은 꼭 전체를 한 번에 걸으실 필요는 없고 일부 구간만 걷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라이즈 포인트에서 선셋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이 짧은 구간도 림 트레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림 트레일은 편도 11마일로 약 17.7km 정도 되고요. 고도 변화는 전체 구간에서 한 350m 정도 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첫 번째 뷰포인트는 선라이즈 포인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출을 보는 뷰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퀸즈 가든 트레일의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보통 퀸즈 가든 트레일은 편도로 걸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걸어 내려가셔서 나바오 로프 트레일과 연결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퀸즈 가든 트레일을 만약에 왕복으로 걸으신다면 한 1.8마일, 킬로미터는 2.9km 정도 되고요. 퀸즈 가든 트레일이 매력적인 이유는 후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드들이 바로 앞에 병풍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걸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는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지쳐 마시는 게 좋고, 여름인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바오 루프 트레일까지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그늘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걸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셋 포인트입니다. 선셋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일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는 포인트인데요. 이곳이 바로 나바오 루프 트레일의 시작 지점이기도 합니다. 나바오 루프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한 바퀴를 도는 형태의 트레일이고요. 이 트레일이 바로 퀸즈 가든 트레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 루트는 하나는 투 브릿지스, 그리고 또 하나는 월 스트리트로 연결이 되는데, 투 브릿지스 같은 경우에는 소르의 망치라는 특별한 바위를 볼 수 있고, 월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그런 협곡으로 들어가는 듯한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방향 모두 스위치백 형태의 트레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 스위치백이 있는 풍경은 사진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인스퍼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걸어서 보이는 바로 그 앞에 풍경도 있지만, 림트레일을 따라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서 후드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야 한다면 이 인스퍼레이션 포인트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브라이스 포인트입니다. 브라이스 포인트는 림트레일의 마지막 지점이기도 한 트레일인데요. 브라이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트레일이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뷰 자체는 인스퍼레이션 포인트의 바로 옆이다 보니까 아주 큰 차이가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파리아 포인트입니다. 파리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후드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진 않은데 성을 닮은 그런 모습의 바위가 하나가 있어서 그 바위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포인트고요. 겨울에는 오픈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앰피시어터 지역을 떠나서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의 끝까지 갑니다. 이 도로의 끝에 가면 레인보우 포인트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탁 트인 풍경과 협곡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크닉 에어리어도 있어서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가볍게 걸으실 수 있는 트레일도 있기 때문에 걷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에 있는 트레일 하면 후드를 보기 위한 트레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외에도 브리슬콘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소나무가 있는 트레일이 있기도 합니다. 강털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 돌 수 있는 이 트레일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레일입니다. 트레일 자체는 한 1마일, 1.6km 정도고 경사변화도 거의 없어서 1시간 정도만 돌 수 있는데, 소나무들이 살아있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그런 소나무가 있는 풍경도 꽤 멋지고, 이 트레일을 걸으면서도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의 다양한 후드와 협곡을 볼 수 있는 트레일이기도 합니다. 레인보우 포인트에서 다시 앰피시어터 지역으로 내려오는 곳에는 여러 뷰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뷰포인트 같은 경우는 딱히 걸을 필요는 없고 그냥 주차를 한 다음에 가볍게 걸어서 보실 수 있는 뷰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모두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다를 확인하시고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곳이 블랙버치 캐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곳이 폰데로사 캐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곳은 아구아 캐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내추럴 브릿지인데, 이 내추럴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파뷰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가 스왑프 캐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비슷한 느낌을 많이 내는데, 이 뷰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앰피시어터 지역에서 레인보우 포인트까지 가는 길에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차 방향이 있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리랜드 트레일입니다. 페어리랜드 트레일은 국립공원 입구 쪽에 있는 트레일인데요. 보통 일출 시간대 그리고 일몰 시간대에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페어리랜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후드들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타워브릿지 트레일로 연결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타워브릿지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타워브릿지가 있는 곳까지 약 3마일, 4.8km 정도 되고요. 한 2-3시간 정도 소요되는 트레일입니다. 경사변화는 245m 정도 되고요. 왕복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이어서 멀리 가는 트레일로 걸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랜드서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랜드서클 2박 3일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그랜드서클의 국립공원인 자유형국립공원 완전정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